그 많은 공연 예술 축제들이 코로나를 계기로 이제 큰 변화를 겪었는데 완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형태는 여전히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앞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게 저는 그 춘천 축제 저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오랜 역사와 경험이 있었기에 사실은 코로나 시기를 오히려 빨리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뭔가 아예 전환의 계기로 삼는 그 저력들을 만들었던 게 바로 춘천의 축제들, 말씀 주셨던 인형극제의 사례, 또 마임 축제의 마임 백신 같은 프로그램들이 아마 그런 사례로 읽히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전환의 계기들이 코로나 끝나면서 잊혀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어봤고 그것에 대응해봤고 새로운 가능성을 봤다면 이것을 토대로 조금은 침체됐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춘천의 축제들, 인형극제를 포함해서 이 축제들이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인형극제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시기들을 거치면서도 또 유니마 총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에 펼쳐지게 될 텐데 요 계기, 그러니까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경험과 유니마 총회라고 하는 국제적인 그 인형극 관련된 행사들을 춘천에서 인형극제가 치러냄으로 인해서 다시금 과거의 모습을 뛰어넘는 어떤 인형극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유니마 총회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니마 총회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은. 네. 세계 모든 인형극인들이 모인 연맹이죠. 그래서 1929년에 만들어진 약 100개국의 8,000명 정도의 회원을 가진 유네스코 산하의 민간 조직이죠. 그래서 그 총회를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제 내년에 춘천에서 그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총회가 문화올림픽으로 비견될 정도로 사실 문화예술계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인데 춘천뿐 아니라 한국의 공연계도 긴장하고 뭔가 그걸 계기 삼아서 또 한 단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상황이 변하면서 유연하게 이제 대처를 해주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와중에도 인형극제가 반드시 고수해야 될 점이 있다면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흔한 얘기로 우리 동심을 재료로 하잖아요. 저도 새롭게 이제 안 게 있는데 연극하면 사실 일반인들은 극장에 들어가서 연극 보자 그러면 이렇게 인상을 먼저 써요. 왜냐하면 진지하게 뭔가 이렇게 저게 무슨 얘기지? 뭔가 이래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겪은 거지만은 인형극은 안 그렇습니다. 인형극은 보자마자 이렇게 미소가 지어져요. 그게 뭐냐면 더 너그럽고 서툴고 어떻게 말하면 투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동심을 재료로 하기 때문에 훨씬 여유롭게 이렇게 관객한테 다가가는 게 있어요. 저는 이 장르의 희망을 거기서 보거든요. 그래서 시니어들도 심지어 우리 아마추어 인형극 경연대회 하면 이주 여성들도 아이들도 다 참여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폭넓은 계층 간, 연령 간 이렇게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이 동심을 재료로 한 이 장르가 그 순수성을 계속 가져가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넓혀갈 때 결국은 이게 36회가 아니라 50회, 100회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예술축제가 꼭 지켜야 될 점 꼽으라면 좀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말씀 주신 대로 그 장르 예술이 가지는 지향점이나 정체성들은 저는 오히려 꼭 지켜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달리 표현하면 타협하지 말아야 될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 축제가 타협의 기로에 놓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 예술 축제가 왜 관광 효과를 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경제적 부가가치들을 내야 한다. 여러 가지 압박 아닌 압박들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술 축제 그 자체로 생산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술은 예술의 본연의 가치들을 가지고 축제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도시에 주는 이미지나 파생 효과들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적 부가가치나 관광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선후가 바뀌어 버렸을 때 그것을 타협해 버렸을 때 본질도 잃어버릴 것이고 도시의 미래도 암울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예술과 관련된 예술성, 정체성과 더불어서 이 축제를 바라보는
바라보는 시각을 어떤 기능성 효과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 축제, 문화예술 행사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 주체와 예술인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은 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축제가 그러면 어디까지 좀 유연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축제가 유연하다라고 하는 축제도 일정한 포맷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유연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예술기획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은 대부분의 그 축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공공에 대한 행정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행정에 대한 예산 의존도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의 관여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축제들이 대부분인데 다행히도 춘천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민간 주도의 그 성격들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또 행정의 지원들이 덧붙여지는 방식들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주요한 의사결정들을 민간 혹은 전문가, 예술가, 기획자들이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역사가 이어져 온 것이지 만약 이 유연함을 버리게 되는 순간 우리 축제는 존립에 대한 걱정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 감독님 의견이 좀 어떠신가요? 이런 논란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형극이 어디까지 인형극이냐. 근데 이제 해외 축제를 다녀보면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극도 다 들어오고 오브제극이라고 해서 이제는 빗자루도 볼펜도 다 인형극에 소재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끼리는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 경계를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형극이라는 어떤 좀 협의적인 데 갇히지 말고 장르 자체도 훨씬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저는 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인형극장에서만 하는 인형극제를 또 벗어날 때가 됐다. 시민사회가 요즘은 어른들이 인형 가지고 노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별도 사업으로 시민들하고 사업을 해보다 보면 시니어들뿐만 아니라 중년들도 와가지고 인형 만들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 요즘 인형 가지고 잘 놀아요 이러시는데 시민들 속에서 마을 골목에서 어떻게 하면 이건 제 꿈입니다. 춘천 인형극제가 벌어지는 기간은 도시 곳곳에서 그런 인형이나 오브제나 이런 관련한 이벤트와 또 축제 문화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그건 또 다른 형태의 인형극제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양한 변화를 또 모색하고 네네.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인형극제의 그 장르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게 구상을 좀 가지고 계신지. 도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공연계에 있다가 인형극의 축제 예술 감독으로 오다 보니까 좀 더 너그럽게 또는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은 장르들을 좀 안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커스와 콜라보 뭐도 있었고 예를 들면 미술과의 콜라보, 음악과의 콜라보. 저는 그런 콜라보 양식을 되게 열어놓고 신청해 주세요 해서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말하면 또 그런 얘기도 듣게 돼요. 인형극 축제에 인형극이 없네. 마임 축제에 마임이 없네. 근데 이미 세계에서는 그 경계가 허물어진 지 오래거든요. 그래서 많은 장르를 다 이렇게 콜라보하는 것도 들어오고 그랬을 때 저는 그게 뭐 일반 대중들도 훨씬 편안하게 이 공연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